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공기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덕분에 가시거리가 20km 이상 환하게 트였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질이 보통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의 밑도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을 뿐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동해안과 영남,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조심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구름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는 일부 남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대부분 지방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량이 살짝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서울과 청주가 1도, 전주 영하 1도, 대구가 2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 역시 강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이 14도, 부산은 1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평양과 함흥이 10도 정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기상청의 윤기한 통보관과 함께 한 주간의 날씨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한입니다. 네, 오늘 공기는 깨끗했지만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는 주초에 기온이 평년보다 좀 낮았고 주중에는 평년보다도 좀 월등히 높았던 기온을 보였고 주말에는 다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지난주 평균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3월 25일부터 일요일은 31일까지 서울, 강원도, 경기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은 7.9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도 이는 4.6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도 1도 높은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중부지방인 충청도는 지난주 평균 기온이 8.2도로 역시 작년보다도 4.8도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1.4도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기온을 보면 지난주 평균 기온은 10.6도로 작년보다는 4도 낮고 평년보다는 1.6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주 평균 기온은 주중에 8도에서 한 11도 정도, 평년보다는 1도에서 2도 정도 높았습니다. 높은 이유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서쪽에서 이동성 고기압 후면을 따라서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또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해서 낮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초에 좀 추웠더라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평균 기온이 높았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중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지만 주말부터는 봄을 시샘하는 반짝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농가에서는 농작물 저온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3월 24일이었죠.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실제로 농작물 저온 피해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저온 피해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농작물의 피해가 컸습니까?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는 백꽃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하동에서 많은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 농림부의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경 영하 3도의 저온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받아서 배꽃의 저온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심해질 거라고 하니까 안타까운데요. 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또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배 주산지인 진주와 하동에서 피해가 80에서 90%가량 화총의 암술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 과수는 휴면기를 지나 꽃눈이 필 때 영하 1.7도에서 영하 2.5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예년에 비해 1월, 2월 평균 기온이 전국적으로 1.3도 정도 높았고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3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경남의 경우 최근 3년 정도 영하 3도로 내려간 상황이라 3회 정도 영하 3도 정도 내려간 상황이라 그 피해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배 만기기가 평년보다 2일에서 9일 정도 빠르고 전년 대비 1일에서 2일 정도 빠른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빨라진 개화 시기에 갑작스런 저온으로 인해서 배꽃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지금 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 사후 관리 요령 좀 짚어주시죠. 네, 저온 피해를 입은 가원의 사후 관리가 소홀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해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남아있는 정상꽃의 착과량을 보면서 열매 속기를 해주고 병해충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결실량을 확보하기 위해 꽃의 피해 사항을 잘 확인하고 지역 꽃눈 또는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은 꽃을 선택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가원에 대해서는 열매 속기 작업을 착과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실시하고 마무리 열매 속기도 기온과 등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에 실시해서 결실량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해 4월에도 저온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올해도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방법도 좀 짚어주세요. 현재 저온 피해가 발생한 배 과수뿐만 아니라 노지 과수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 저온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올해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사팬에 의한 송수법, 미세 살수 장치를 이용한 살수법, 연소법, 행리적으로 저온 피해 최소를 위한 비료 관리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온 피해 위험 지역이죠. 하동, 진주, 산청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때 토양이 건조하면 그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주말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강수량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과 낮에 전국적으로 강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은 조금 길었는데도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5mm 미만의 강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북부 지방은 3.3mm, 그리고 중부 충청도인데는 4.3mm, 그리고 남부 지방은 2.3mm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평년에도 이맘때는 강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애년에는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정도의 9에서 한 14mm 정도의 비가 오는데 저번 주 강수는 그보다도 적은 강수였지만 동해안은 여러 번 강수가 있었기 때문에 평년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 251mm에 127%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가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계절 중에 가장 날씨 변덕이 심한 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계절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만 해도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잖아요. 일기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날씨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기도가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 9시 정도의 일기도입니다. 네. L자라고 써 있는 게 저기압이고요. 우리가 H라고 써 있는 부분이 흔히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이 북서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를 지나쳤는데 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은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강수량을 많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기 때문에 지상과 상층 간의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직 운동에 공기 흐름이 커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천둥번개가 대신 많이 칩니다. 그래서 네. 변덕스러운 날씨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 고기압이 차고 큰데 요게 지금 오늘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계속해서 수요일 날까지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다소 쌀쌀한 날씨. 그리고 이 고기압이 중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주도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제주도 남쪽으로 올라갈 때는 요 고기압 자체가 또각또각 끊어지면서 조금만 해지면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합니다. 그때 기온이 상승하는데 주 후반에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봄철에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 말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이 있는데 남쪽에서 오는 저기압은 기온도 높고 습기량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강수가 보이는 형태, 그리고 20-30mm 강수, 남쪽은 뭐 한 80mm, 대신 천둥번개는 치지 않죠. 근데 지난주, 그리고 앞으로 예보있는 일요일 날은 대부분 북서쪽에서 오는 저기압이라서 강수는 적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던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북서쪽에 있는 베이스를 두고 있는 고기압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조금 추운 듯한 날씨가 이어지는 거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날씨가 온화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형상이네요. 네. 설명이 아주 깔끔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강풍이 불고요.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눈이 내리는 등 봄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우박이 떨어지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는 이처럼 우박이나 집중호우, 낙뢰와 같은 예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상청에서는 우박이나 낙뢰가 언제 어디서 내리거나 칠 것인지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 우박이나 천둥번개는 그 지역이나 시각을 사전에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를 보면 한 10분에서 30분 전에 그 징후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의 정보를 갖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중충하고 실제로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날씨에 조심스러운 날씨가 있으면 들판일을 나가실 때 낙뢰 서비스를 보신다든지 가수나 노지에서 일을 하실 때 농사하는 분들이 우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림을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실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우박과 천둥 번개도 빠르면 30분 전에 예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림이 어플이죠. 꼭 다운받으셔서 농사일 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우박이나 서리로 인한 저온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과수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사과와 포도 주산지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변화무쌍한 날씨였는데요. 이번 주 날씨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 주간 날씨를 잠깐 보시면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
그리고 5일과 6일 금토일에는 구름 많아졌다가 7일 날 아까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에 의해서 강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기온을 보시면은 한 수요일 날까지 오늘과 같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거고 예상을 하고 있고 4, 5, 6일수록 평년과 비슷하면서 조금 높아지는 날씨, 기온 분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 고기압의 영향에서 우리나라 주위에서 기압 경도가 기압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한낮이 되면 오늘같이 바람이 좀 세게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농업만큼 중요했던 조선의 축산업. 축산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1100여 건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축산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왕이 있었으니 조선 7대 왕 세조였다. 그의 축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세조가 과거 시험에서 출제한 문제에서 잘 알 수 있다. 도적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육축이 번성하지 않고 군기가 단련되지 않으니 이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도 그 요령을 얻지 못하겠다. 그대들은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과거 시험에서 육축인 소, 말, 양, 닭, 개, 돼지가 번성하게 하려면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특히 세조는 6 가축 가운데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소의 사육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세조 3년 겨울에 소의 사육이 걱정된 세조는 제도 관찰사에게 친히 다음과 같은 명령서를 내렸다. 소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특히 수령이 시기에 맞춰 사료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하게 되니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된다. 금후에는 사료로 쓰는 콩을 미리 나누어 주어서 사료를 주는 시기를 맞출 수 있게 하라. 이렇듯 축산업을 중시했던 세조는 육축 번식을 많이 시킨 자에게 직급을 올려주기도 하였고 소를 기르는 방식을 담은 기술 보급서인 양우법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 축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한 왕으로 남아있다. 네, 오늘은 특히 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왕 세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봄철에는 특히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봄철에는 날짜별로도 기온 변동이 크고 그리고 같은 하루더라도 아침 기온은 상당히 높고 낮 기온은 상당히 높은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때 일교차가 크면 면역력이 상당히 약한 동물이나 가축들은 상당히 조금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뭐 어린 가축들은 보온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의 첫날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이맘때 날씨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앞으로 3개월간의 날씨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4월부터는 본격적인 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기상청에서 예보는 일단은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을 보시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봄철 기온이 더 크게 오르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일부 5월 달 가서는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수량을 보시면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 5, 6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기한 통보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